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천리를 내다보는 백발백중 김종효 이사의 선택과 함께 하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늘 왜 웃으세요? 잘 안 웃으시는데? 너무 그 앞에 네. 수식어가 너무 마음에 들죠? 과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사님이 김종효의 픽에서 고르는 업종, 종목들이요. 주가의 흐름에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과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주요한 섹터들과 종목의 흐름, 어떤 판단이 유효한 건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내 증시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우위 구간이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오늘장의 포인트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보면 뭐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지수 기준으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우위 구간이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왠지 느낌 자체가 계속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뭔가 조금 더 기울어진 그런 네. 양상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이번 주가 만기 주간이고 어제부터 계속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건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올 때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를 누르면서 대형주의 상대적인 수익률은 낮추고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종목 수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목요일까지는 이런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축은 프로그램 매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코스닥 종목군들과 좀 결을 같이 하는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발백중 맞잖아요. 2차 전지 2주 전부터 바닥 시그널 나왔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2주 동안 계속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사실 2차 전지가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 흐름이 나름 우호적인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중에서는요. 앞서 이야기 나온 2차 전지도 강하지만 그밖에 음식료 안에서는 주류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오전장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업종 안에서는 어떤 특징이 김종효 이사 시선에 포착이 됐을지 업종 한마디도 보시죠. 자, 수출주로 변모하고 있는 음식료 섹터입니다. 어제는 빈과 관련주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맥주, 막걸리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단계 급등, 이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 공존해요. 왜냐면 우량이요. 한 달 사이에 110%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의 종목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모멘텀이 보고 수급이 붙으면 그 종목으로 최대한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익률을 최대한 뽑아내려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농심 같은 종목도 최근의 급등에 비해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삼양식품도 최근의 급등에 비하면 크게 흔들리게 있는 게 아니고 대신 여기엔 숫자가 지켜지고 있다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올해 실적에 있어서 최대 포인트는 Q다. Q를 계속 늘리는 업종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게 저가 화장품,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식료가 최근 들어서 수출을 점점 넓히면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까지 계속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난 퀘스천 마크를 한 100개쯤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지 생산을 하면서 그나마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것 플러스 운임 가격의 상승을 고려해 보면 하반기에도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실적이 좋을까? 예상한 것만큼 실적이 좋았을 때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까에 대한 질문은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죠. 다만 현재 지금 음식료의 상승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Q의 증가고 그 Q는 아무래도 수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나쁜 의견을 당장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에 있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라면주라든지 일부 또 제과, 빙과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수출 비중이 있고 그것이 숫자로 연결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저는 그 미료기기 종목들 혹은 저가 화장품 종목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실적이 떨어지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는 미련 없이 또 내려오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서서히 필요해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적의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것도 전략의 하나로 저희가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 오늘 강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전략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제
이제 종목 하나를 선택해 봐야겠죠. 오늘 김종효 이사 시선에 사로잡힌 선택의 종목은 이겁니다. 애플 관련주들. 사실 애플 이야기하면요. 세네요. 일 좀 해라 라고 포인트를 주셨는데 자체 AI를 공개했는데 뭐 같은 얘기죠. 예상 이상은 아니었다. 기대 이상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관련주에도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관련해서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확인시켜준 시간이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형 이벤트 앞두고는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저는 오늘 설사 올랐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또 맞아 떨어집니다. 비중을 축소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라고 포인트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오늘이 오히려 재진입 관점에서 좋은 자리일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지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들로 우리가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기대라도 줬어야 했다라고 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경쟁이 계속 가속화될수록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 가져도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잘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져왔을 때 혁신도 애플이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혁신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신기술을 창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다 있던 뭐 핀치2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 자체가 혁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S라든지 서드 파티에서 앱을 열어서 그 앱의 시장을 확대시킨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혁신이 없은 지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준비된 그림으로 좀 하나 보시죠. 자, 시장의 지금 이익,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섹터는 글로벌리하게도 전부 지금 반도체 쪽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저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PC라든지 이런 쪽의 하드웨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설계하는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도 그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애플 얘기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왜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타자가 뭐냐?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터졌으면 그 다음 이어갈 게 하드웨어, 뭐 이것도 이어가겠지만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서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 상승을 이어서 가장 주목했던 종목들이 뭐 구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의 상세가 여전히 엔비디아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챗GPT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생산성이 있는 것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 가져다가 뭐 실이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당연히 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타자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인데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 애플이 보여준 게 결국은 남의 거 연결해서 우리 건 없고 남의 거 연결하는 거냐. 그래서 오늘 뭐 한다는 얘기가 발표한 것도 실망스러웠는데 제미나이도 연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시장에 강하게 던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요한 그립을 놓친 것도 사실인데 다음 그립도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를 이번에 WWDC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항상 그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 안에서는 기대, 꿈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장 안에서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게 애플의 향후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고성장한다면 다음 타자 소프트웨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부품주. 기대 말고 실적은인데요. 사실 애플 관련해서 오늘을 기대하면서 뭐 BH, LG, 이노텍 이런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이 한 달 동안 꽤 올랐더라고요. 기대감은 이미 반영된 것 같고 그렇다면 숫자 저희가 봐야 되는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뭔가 기대를 줬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네. 그 낮은 기대를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졌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하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지금
애플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판매량이 급증하느냐? 그렇지 않을 걸로 오히려 감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만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난달인가 판매가 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의 판매가 올라갔기 때문에 애플이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애플은 자기 스스로의 마진은 떨어뜨리고 중국에서의 전체적인 그 비중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은 그 정도의 성장도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혁신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전히 뭐 1등 유지하겠지만 과연 지금 시장의 이 기대, 하락할 거라는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빠지고 있는 BH나 LG노텍의 하락을 우리가 정말 이게 기회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 포인트는 아이폰 16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이번에 보여준 WWDC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둔화되거나 더 둔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오늘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은 뭐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큰 국내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연관성이 크다면 애플이 성장하지 못할 때 함께 성장하지 못할 이 가능성, 이것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어떤 루트가 또 열리는 건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LG이노텍, BH 뭐 이런 종목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이들 종목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서 이 투자 오늘 하시려는 분들도 클릭 직전인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조금 멈추고 한 타임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애플부터 한번 살펴보죠. 애플의 전체적인 지금 밸류 수준을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소위 빅세븐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네.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보시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70배, 50배, 30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이 앞으로 또 떨어진다면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애플은 떨어져 봐야 뭐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접근하실 때 장기적인 접근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가격이 좀 싸져서 박스 하단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지금은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LG노텍과 BH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PR보다는 PBR로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판단인데 거의 밸류 하단까지 가서 지금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등 자체가 워낙 적었으니까 오늘의 조정으로 인해서 매수 기회가 생겼을 수 있는데 저는 더 기다려도 밸류 하단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다. 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에 인벌브되어 있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음 준비된 그림 BH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BH가 가장 처음에 터뜨렸거든요. 네. 상승도 가장 컸고 반등폭도 가장 컸는데 지금 그러면 밸류에이션 갭 자체가 바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번에 애플의 발표를 보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기간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LG노텍, BH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좋은 종목이나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의 하락은 저는 뭐 일정 부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오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나 오늘의 하락은 오히려 타당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애플과의 연관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관련주 안에서의 선택이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좀 억울한 종목도 있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원래 주력이 삼성이고 애플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였는데 지금 애플 관련주로 묶이면서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잘 안 팔리고 있느냐?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하긴 할 텐데 그렇게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화전자 같이 양쪽에 뭔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쪽에 좀 더 매력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애플 관련주 중에 탑픽을 꼽자면 저는 자화전자를 꼽을 것 같습니다. 애플 직접 투자는요? 애플 직접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 자화전자 좀 억울한 오늘의 하락을 안고 있는데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